제보자는 고속도로 요금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왼쪽 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겨우 피했네요. 톨게이트 바로 앞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군요. 차선 규제봉을 타놓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요금소 입구에서는 그랬을까요? 속도를 줄이게 돼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고. 마지막 충격 직전에 졸았나요?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한 부축에서 내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임산부로 어이구, 보였습니다. 저런. 이렇게 위험이 있을 것 괜찮으셨을까요?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라 그러고 바로 그 119로. 자, 이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졸린 몸에 내 가족의 안전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영상입니다. 그날 이곳에서 있었던 사고의 흔적은 교통순찰대 이수영 경장의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다리랑 이제 등 쪽이 이제 많이 지금 다친 상태고요.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여기 교통섬에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음주거나 아니면 환각제 복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급기야 인도로 올라온 차량. 순찰대의 추격에 골목으로 도주했지만 가로막혔고요. 예. 자, 그런데 차를 빼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후진을 또 합니다. 도주하는 거예요? 3단봉으로 운전석을 내리쳐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더 이상 이제 저희 지시에 따를 의사가 없는 상태였고요. 뒤에 있는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경찰 장구인 3단봉을 통해서 아주 운전자를 급박한 제지하기 상황인데요. 위해서 운전석 유리를 가격한 것입니다. 자,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단 채 출발합니다. 다행히 앞에 울타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도 운전자는 요지부동입니다. 내리질 않고 있어요. 내리세요. 지금 도망가신 거에 대해서 집행 방해입니다. 내리세요.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음주라고 생각하고 추격을 했는데 술 냄새가 안 나기에 그럼 이게 그 횡설수설하는 상태를 봤을 때는 환각제 복용이 아닐까. 네. 자, 하지만 음주도 환각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여성 운전자였어요? 그때 상태도 운전자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내 차를 부셨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 더욱 위험했는데요. 인도 경계석이 파손되고 출동했던 경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저런 경우는 곧장 제압을 해야 되는데 좀 걸려. 내가 술이 잔뜩 취하면 너희 빠지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걸어나오고. 운전자는 대체 왜 이렇게 도로의 무법자가 된 것일까요?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로 그 남자친구와 싸우고 어떤 광분 상태로 도심을 질주했고 이 역주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입힌 상태였고요. 자, 남자친구와 싸운 뒤 그 분노를 신호 위반과 역주행으로 쏟아낸 운전자. 도로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의 황당하네요, 무법 정말. 질주는 결국 경찰서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겠죠. 제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뒷차가 경적을 울려댑니다. 다른 보행자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정차를 했어요. 그렇죠, 횡단보도 정차할 앞이니까요. 때부터 그분이 빵빵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경적을 울리면서. 저렇게까지 해요? 급기야 제보자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러고 일로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 혹시 우회전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제보자는 후진을 조금 해주는데요. 운전자가 내려요. 심상치 않죠? 내리시자마자 근데 정말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욕설을 할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자 계속 가로막아요.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나 하는데요. 너무한다. 경찰 부를까 우리? 그 남자인 줄 알고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라는 거 확신을 들고 내려서 봤더니 정말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바로 아하. 욕을 해대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계속해서 제보자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10여 분의 대치 끝에 제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진로 방해하고 내려서는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본 남자. 그제서야 슬쩍 자리를 뜹니다. 까만 밤중에
여자 둘이서 남자분이 그렇게 좀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이 나오자마자 막 욕을 계속 퍼부으시니까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죠. 그랬겠죠. 이렇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차를 막으며 위협하는 이 남자의 행동. 글쎄요, 이런 건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이 가려는 길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서 형법상 강요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어요.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영상을 보면 이 남성분이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는데 말하는 내용, 밤 시간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와의 사고로 이어진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순간의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죠. 하얀 눈발이 내리는 날 만난 제보자는 유난히 또 그 뒷모습이 좀 추워 보이는데요. 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이곳에서 진짜 생과 사가 갈렸던 그런 곳입니다. 생과 사가 갈렸던 곳, 경기도 여주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인데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주행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반도차로에서 코너를 돌던 트럭의 적재물이 제보자 차량 앞유리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급 커브에서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하는 바람에 그 적재물이 저한테는 날라온 겁니다. 하나에 2톤짜리입니다. 2톤짜리가 가속용으로 날아올 때는 몇 배가 가중되죠, 그게. 네, 안전벨트라고 했던 상체는 괜찮았지만 다리에 남은 멍은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는데요.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트럭이 급커브길을 제동 없이 지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은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끊어졌으면 저를 쳤을 겁니다, 그것이. 거의 뭐 90%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재물을 단단히 묶을수록 운전자의 안전도 단단해집니다. 도로 위에서 적재물이 흉계가 되지 않도록 출발 전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인데요. 눈이 지금 많이 왔었던 것 같죠.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더니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미끄러진 차량이 난간 아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운전자 상태가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어휴, 걱정됩니다. 피를 좀 흘리셨고요. 내리셨는데 이게 정신이 이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내리시면서도 이렇게 멍하신 상태였고 아파트 바로 앞이라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 당시 사고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차량 잔해물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빙판길에서는 저속 운전이 최선입니다. 운전이 신경 쓰이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눈길 안전운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여기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보자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엄마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 없이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블랙박스입니다. 잠시 뒤 제보자 차량이 보이고 순식간에 옆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튕겨나가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포토 차량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뭐 백미러로 볼 것도 없이 훅 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옆에서.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자, 그럴까요? 후방을 보시면 트럭 한 대가 달려옵니다. 제보자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상태로 잘 달리다가 자, 그림자를 보세요. 트럭이 제보자 차량 바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지금. 차선을 넘은 것도 같고요. 차로를 지켜 달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실수로 넘어선 안 된다는 게 차선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막 묽은 요금소를 지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잘 보세요, 지금. 사람이 화물트럭 문짝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고속도로인데요.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인연인가 아니면 또 고속도로 직원인가 청소하신 분인가 그래 젊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20대 후반 정도 보였고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에 매달려가는 남자.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보자는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자는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경적을 올려보지만 매달린 남자는 뭐 기척도 없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트럭 옆으로 다가서는 제보자. 급기야 창문을 열고 운전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하는데요. 트럭 운전자와 뒤에 매달린 남자는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 모르는 사이. 아, 혼자서 이게 웬일입니까? 앞길로 그냥 앞길로 그냥 쭉 걸어갔어요.
그 만약에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뒤에 사람이 많이 쳐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달리는 차량에 매달려 가는 건 정말 죽음을 부르는 경우도 왔습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저 옆에 파란 트럭을 주목해 주세요. 아무 탈 없이 잘 주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제보자 쪽을 향해 달려옵니다. 위험한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충돌하고 말았네요. 그나마 피했네요. 그 뒷바퀴가 아예 터져버려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저희 차선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뭐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네, 불량한 타이어로 달리는 것은 사고를 떠안고 도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어 관리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단사고거든요. 제보자는 얼마 전 이곳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자리에서 한 10분, 20분 동안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 제보자 차량 보닛 위에 뿌려진 이 흙의 정체는 뭘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제보자 차량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타나는 두 남자. 술을 좀 마신 건가요? 가동기를 멈추고 한 남성이 차량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뭔가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몸을 들거든요. 어이구, 화분 하나를 던지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요 앞에서 화분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샥 날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쫓아가서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화분. 근데 그분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원한이나 그런 거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맹세코 없습니다. 차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걸어오는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뒤 제보자 차량에서 갑자기 지금 소리 들으셨죠? 네. 뭐 꽝소리가 나는데 그 남성이 지나갑니다. 손에 망치를 들었어요. 주변을 살피던 그는 골목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요. 너무 황당했죠. 차 타기 전에 유리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설마 했더니 아이고. 내 차가 딱 그래 되시니까 차들이 많았는데 왜 제 차만 그랬는지. 자동차는 엄연히 한 사람의 재산입니다. 술에 취해서 혹은 화가 난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무섭네요.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캠핑을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금 차량 한 대가 그 차례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오다가 제보자 차량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일행분이 그 건너편 차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에 비해서는 이제 안전벨트 하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선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도는 차선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차선 변경이요? 그렇습니다. 차선 변경을 했다고 보기엔 누가 봐도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도로는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행동했을 때 누구도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제보자의 아침 출근길입니다.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다 떨어졌어요. 논두렁에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기울어버린 채로 멈춰버린 차량. 이윽고 버스에서 누군가 내려옵니다. 버스 기사님이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꺼내드렸고요.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요. 처음이다 보니까 당황하고 좀 그래가지고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이곳으로 돌진해버린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문은 열고 그 아주머니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괜찮으시냐고 두둥겨서 좀 정신이 나니까 내가 부축하고 일로 나왔죠. 그분 아마 야간 오셔가지고 오다가 조금 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런데요. 잠깐 졸았을 뿐인데 사고는 그 찰나를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제보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순간 지금 우측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밀고 돌다 차가 쭉 밀리더니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이 처음엔 크게 났었어요. 다행히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차 밑부분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 시각 사고가 있던 쪽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먼지의 검정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혹시 있을 폭발에 대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에서 막 브레이크도 안 밟고 밟으시더라고요. 불이 난 상태에서 사람이 못 나오니까. 어떡해요?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한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이었는데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잡은 운전대가 당신을 한 가정의 파괴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제보자 차량 앞으로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도로에 넘어지셨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옆으로 차량들이 그냥 아무도 지나칩니다. 크지도 않고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가기 급급한 상황이라 쳐다보고 가는 게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하하, 보다 못한 제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도움을 드리는데요. 그때까지 근처에 있던 차량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저런.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젊은이 고맙네 하고 몇 분 하시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동네에서 폐지 준 할아버지거든요.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국내 한 시내버스 내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승객이 버스 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버스 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손에 뭘 또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현장에 갔을 때는 버스 기사가 목덜미에 이래 손을 잡고 있는데 보니까 피가 흥건히 좀 많이 피가요? 버스 기사는 폭행을 당하면서 직접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를 합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정상적인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눈 때문에 평소 배차 간격보다 늦게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 문이 열리자 해당 승객이 가장 먼저 승차합니다. 요금통에 동전을 넣자 버스 기사가 승객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완전히 패대기 치듯이 그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손님 요금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반한다는 소리가 야 조용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욕설을요. 그 욕설을 들은 버스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에게 다가간 여성이었네요. 말다툼이 이어지자 다른 승객들이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여자하고는 말싸움 해가지고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좋을 게 없고 해서 그래 손님들도 말리고 했어. 네, 그렇게 그 여성분과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잘 보세요. 여성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 걸어옵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 그러던가요? 한다는 소리가 야 문 열어. 문? 야 문 열어. 그래서 조용하게 가자. 빨리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버스 기사가 보고격벽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버스 기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휘두른 주먹 안에 흉기가 들어있었대요. 목에 조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 목에 손을 대어 보니까 하염없이 나와서 그제서야 그 칼이 손에 쥐어져가 있대요. 흉기 들었다고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무려 10여 차례 목과 등에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상처의 깊이가 무려 2cm 정도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성은 핀잔을 듣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운전자를 향한 폭력은 그 어떤 폭력 행위보다 처벌이 무겁다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요. 시한폭탄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2007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운전자 폭행을 특별한 범죄로 신설을 했습니다. 형량이 아주 무거운데요.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지금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기 때문에 더더욱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던 이번 사건. 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자, 빨간 원안의 차량이 어이구! 앞차와의 추돌로 전복돼 버렸는데요. 이제 전방 주실 제대로 못 하시고 인지를 못 하시고 우측으로 이제 빨리 못 빠지시고 어떻게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그 상황에 아마 짐이 실려 있으면은 할 수 없이 그 차를 전복된 차를 약간 밀지 않았을까. 다행히 2차 추돌은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차를 밀려고 하니까 이제 그쪽 상대방 차에서 몇 분 내렸는데 처음엔 안 밀리더라고요. 다 그냥 자발적으로 막 내려오셔가지고
주변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았다는데요.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려와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꿈쩍도 안 하던 사고 차량이 결국 아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운전자는 괜찮았나요? 네, 두 분 다 이제 안전벨트를 다 꼭 매고 계셔서 옆으로 네. 누운 상태에서도 보니까 벨트 맨 상태로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사고를 지켜본 수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처럼 단단하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득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달려가 손을 내밀고 힘을 더하는데요. 그 힘들이 모여 사람을 구하고 또 그 어떤 무거운 것도 일으켜 세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한 일이란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